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완수 TV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특검에서는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진행되었던 2시간 반 동안 어느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하는 그 어떤 폭동도 폭력행위조차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폭동 내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계속 폭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조차 차이적으로 해석하면서 실체도 없는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폭동을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22번의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인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국군문란 아닙니까? 특정인의 재판, 수사와 관련해서 다수의 판검사를 탄핵하고 급박해서 사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돌봄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심지어는 우리 군의 초급 간부 수당 및 봉급 인상 예산까지 무려 4조 원이 넘는 초유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약탈하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만을 생각하셨습니다.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현역 군인들은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심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거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명령을 내린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현역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현역 군인들이 명예를 짓밟히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내란머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돌탑에 새겨진 문구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이 맹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면, 이 몸이 죽어서 우리 군과 현역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무거운 형벌을, 중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 마중물이 될까봐, 그 입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소리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결과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번영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소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나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외람되지만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바로 형사재판의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더 높이고, 이분이야말로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참다운 군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 명령을 받고 명을 따랐던 부하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디 앞으로 제2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국의 속국이 되는 일을 막아달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해달라라는 이 소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드리고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기현 판사님 마찬가지로 양심과 법치가 있다면 반드시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돼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 명령을 받고 따랐던 많은 장관들이나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죽어도 내가 죽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똑같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시 내가 내린 명령이 있고 내 명령을 따랐던 내 부하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죽어도 내가 죽고 100번이나 죽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그게 쓰여져 있는 교훈인가 봅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러분,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군이, 이런 군인이, 이런 장관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군인이자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윤핵관이 돼야 되고, 이런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분이 다시 대한민국의 우리 국군과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싫다면 딴 데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과 끝까지 저는 함께하고 이런 분들 지키는데 목소리 내고, 비록 저는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만 감옥 가 계시는 저런 분들을 반드시 끌어내서 우리가 자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자유라면 살려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뭉쳐서 목소리 내고 행동 옮긴다면 반드시 윤핵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뭉치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꺼이 목소리 내고 저도 죽어도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킬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지킬 겁니다.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뭉쳐 주십시오. 끝까지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꼭 많은 자유우파 유튜버들도 성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여론몰이 중입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JTBC 방송, 우리 천안길과 자유 유튜버들을 모두 모욕하는 그런 걸 보셨습니까? 그런 여론몰이 좌파 언론에 맞서서 우리도 지면 안 됩니다. 국민들과 또 뭉쳐가지고 진실을, 우리는 거짓이야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까 JTBC 하는 거 봤습니까? 여론몰이하고 오마이뉴스 봤습니까? 그냥 사형 때려달라고 설문조사한다, 설문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치를 깨는 것입니다. 법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증거, 그리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고를 해달라는 우리 주장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우리 주장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갑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마지막 희망이 이제 2월 19일 날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비롯한 함께했던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선고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똘똘 뭉쳐서 힘이 함께 우리 뭉쳐서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은 뭉치면 됩니다. 여러분, 뭉치면 국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당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도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안길의 비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윤석열 2.0 제2건국 통일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드리고 싶다. 거기서 지난길이 바라는 바고 앞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유, 민주당에서 민주당 파출소 만들어서 민주파출소에서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 고발했습니까? 저도 역시 자유파출소를 만들 겁니다. 자유파출소 만들어가지고 반미주의 하는 사람들 미국 못 가게 하고 그 자신들 미국 유학 간 애들 전부 다 추방시키고, 그리고 바로 법치 공정을 깨려고 하는 인간들 파출소에다가 자유파출소에서 전부 다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여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도 만들었고 앞으로 자유파출소 그리고 그런 채널도 만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우리 뭉치면 됩니다. 여러분, 뭉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그 길, 김용현 장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김용현 장관의 최후 진술 한번 꼭 봐 주십시오. 체제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 전쟁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과 탱크는 없지만 제도와 여론, 사법과 언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국민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체제전쟁은 정치권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오직 시민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제도와 여론, 법과 언론을 통해 진행되는 체제전쟁은 위에서 막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인식하고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시민뿐입니다. 시민이 무관심하면 체제는 조용히 이동하고 시민이 침묵하면 변화는 기정사실이 됩니다. 체제전쟁은 타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연대하고 분명히 대항할 때만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각성이고 기대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체제전쟁은 오직 시민이 깨우치고 시민이 함께 대항할 때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분명한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미디어가 전하지 않은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환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환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